라는 지금 말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원래는 납작 엎드리고 가야 돼요. 예, 여기서 지금 치고받고 소리를 높였다가는 이제 데려오셔야 되는 그런. 오, 죄송합니다. 아이고. 놀라셨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짧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보경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로마 보살입니다. 아로마 보살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네. 이름을 좀 쓰고 계신데,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아로마를 제가 한 거는 우리 아들 때문에 했어요. 우리 아들이 ADHD라서 굉장히 지금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시켜놓고 내가 학교에 굉장히 자주 몰려갔어요. 나중에 이제 진단이 ADHD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저도 이제 인생 상담을 하지만 그 애들 부분은 또 틀리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주위에 이제 소문을 냈어요. 이러이러한데 주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얘기했더니만 뭐 심리상담, 놀이치료 이런 걸 많이 권유를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로마를 하시는 분이 원장님 오셔갖고 아로마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ADHD에 필요한 그 아로마를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써봤어요. 진짜 잘 듣더라고요. 이게 애가 좀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그 도움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 향도 같이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움 받으면서 애가 많이 차분해짐으로 인해서 제가 이 아로마에 내가 또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1년 만에 국제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로마 심리 타로 카드가 있거든요. 인사이드 카드. 그걸 이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아들한테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여기 상담하고 가시면 제가 아로마를 한번 테스트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갖고 계속 이제 그냥 이게 보경사 보살이 아니고 아로마 보살이라고 이제 자꾸 부르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로마 보살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좀 불러주셔가지고 그게 이렇게 또 명칭이 되신 그런 케이스고. 네.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아로마 보살이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무속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계신 신이 또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신을 또 모시고 계신지. 이제 각자의 그 주장 신이 있고 불리는 신이 있고 이제 신이 다 있거든요. 신들은 다 만신들이에요. 저희 이제 무속인들도 각자의 신명들이 우리 이제 각자 집마다 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주장 신들도 다 틀리고 불리는 신들도 다 틀려요. 저희는 이제 도사님이 주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장군님.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미디어 경북이 그 민주화를 염원하는 대구 시민단체 딴지 대구당과 함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서 몇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 무속인 분을 모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이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사실 지속적으로 이 무속 신앙과의 연관성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이제 국민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공식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에서만 좀 뭐 그치기 마련이고 뚜렷하고 좀 명쾌한 답을 좀 주시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에 대해 그 의미를 우리 무속인 분을 모시고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리면 그 소위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가 주도하고 계시는 일광 조계종이라는 좀 의문의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지난 2018년 9월 9일에 좀 엽기적인 구판을 벌였다. 이런 보도가 좀 대대적으로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일관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정식 이제 불교 이 종파인지는 좀 불분명한 단체이기도 한데 자, 요 구판 같은 경우에 그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내고
돼지의 죽은 사체도 10마리나 쌓아놓은 상태에서 뭐 삼조고라든가 태극 무늬의 어떤 등을 걸어놓고 당시 이제 윤석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고분의 성명과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대표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구판을 벌였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무속인 분들은 이거 경쟁자에게 소위 살을 날리는 구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다른 무속인 분들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공양을 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우리 보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좀 다소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구판이 어떤 효력이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시는지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이게 소의 뭐 가죽을 벗기고 이런 그런 행위는 옛날부터 원래 살아있는 소를 갖다 놓고 살아있는 돼지를 갖다 놓고 이래 타살굿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우리 나쁜 애군들 그리고 이제 내인데 와가 있는 말하자면 검은 그림자들 그런 거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러고 이제 타살굿이란 거는 또 내가 대리로 원래 이제 내가 운이 굉장히 안 좋은데 대리로 목숨을 보내는 거. 그 지금 이제 닭도 사용하고 뭐 하거든요. 산닭을 대리로 보내고 그런 행위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지금 그 현장에서 소가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네네, 산채로. 네. 산채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네, 벗겨냈다. 그대로. 네네네. 솔직히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범법행위죠. 이거는 도축 자체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건 범법행위라고 보셔야지. 이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예, 예전에 원래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도 산채로 갖고 와가 구슬하고는 도축장 보내거든요. 그대로 실어서. 근데 현장에서 그걸 벗기고 하는 행위는 지금은 그건 안 된다고 보여요. 하는 행위는 맞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보살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그런 어떤 구세의 목적이 그러면 조금 어떤 나쁜 걸 보내 내가 좋은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는 맞아요. 그런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또 윤석열의 이제 멘토로 알려져온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계신데요. 이 천공의 7번째 제자이자 또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던 오모 씨가 폭로를 하시기를 천공 역술인이 아기동자 신을 모시고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일상생활의 절반 정도를 이 아기동자 신에게 빙의가 된 채 생활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쪽쪽 빤다든가 아기 목소리를 내면서 천공 선생님은 유체이탈을 하셔서 다른 차원으로 가시고 이런 상태에서 또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과 주 2, 3회 통화로 이제 조언을 해줬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좀 무속인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일상의 절반 시간을 이렇게 신에게 빙의된 상태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정도 살고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신이랑 접신을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 그렇게 싫어서 몸이 싫어서 계속 살고 있다 하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유체이탈은 과학적으로도 가능은 해요. 잠시.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도 한 30분 정도는 유체이탈에 나 죽은 내 모습을 본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고. 그런데 만일에 생각해 유체이탈 해갖고 시큰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평상시에도 아기를 실어가 있다 하면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깐난쟁이 아기 손가락 빨고 아기가 하는 행동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접신할 때만 우리가 지금 하지 평상시에도 손가락 빨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성인이잖아요. 와이프가 있을 거고 가족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 가족들은 그걸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평상시에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신이 왔을 때 그거는 보여요. 죽은 망자들이 지나가고 문 앞에 나와 있는 할머니 서가 있고
애기 선녀가 내 조수석에 타고 다니고 오라고 손짓하고 보이는 건 잠시 그거는 할 수 있고 그분을 몸에 실어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자, 우리는 지금 양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기승이 계속 몸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몸이 인체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겠어? 안 되지, 그건. 평상시에 그래 살고 있다, 유체이탈, 잠시는 우리가 이제 유체이탈 표현을 기도에 집중하면은 몸도 뜨고 수련 통해가 그건 가능해요. 잠시. 그거는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바닥에 앉아있어요. 근데 내 몸이 뜬다 하는 그 느낌은 받거든요. 그 신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진흙이나 죽은 망자들 실으면 그 사람이 내 몸에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그런 행동은 해요. 하지만 그걸 계속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정신으로 살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잠시 잠깐 그 행위를 할 때만 한다간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정신병자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더라도 일반인이 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빙의한 상태로 있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신들은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말하는 허주들, 자기신들한테 미친 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분열증 이런 게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음양의 이치가 안 맞으니까 지금 그래 되는 거, 밸런스 안 맞으니까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또 드려볼 텐데, 이제 이렇게 천공 역술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또 논란이 있고 난 뒤에도, 윤석열, 이제는 이제 그 시점을 지나서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이번에는 또 손바닥에 이제 임금 왕자를 써가지고 TV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또다시 이제 논란이 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또 무속인 분들에 따르면 이렇게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것은 소위 이 말주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야 할 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실제로 그런지 또 그런 것이 이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 하거든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네. 이게 나쁜 기운을 물려치거나 안 그러면 나의 이제 자신감을 돋아주기 위한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집안에 물건을 들일 때도 예를 들어 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나무가 들어가 목신탈이 나고 뭐 쇠가 들어가고 이제 그 금속 부분에 탈이 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이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가구 같은 거 들으면 왕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요.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 같은 그렇게 이제 만인들이 보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쓰여진 것이 보여졌는데도 어떤 효력이 있었다, 작용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믿음이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작용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연초에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차 사고 방지부나 뭐 삼재 불을 하고 부적을 받잖아요. 그거 하나만 받아도 이게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방패막이가 돼준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살님, 우리가 흔히 중고 가구라든가 뭐 주워온 집기 뭐 이런 것들을 잘못 들리면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또 좀 있는 편인데 뭐 그런 때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사용 계속하면 여기 내 손때가 묻어가 있잖아요. 만일에 이제 이 물건이 갖고 있다가 사람 죽었어요. 근데 이 물건에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거라고. 그거 따라다녀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안 믿거든요. 요새 중고, 뭐 당근 마케팅 거래 많이 하잖아요. 운이 좋을 때는 안 따라드는데 내가 운이 나쁠 때는 따라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자꾸 막 왜 그 우리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에 샀는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보자기에 샀는 물건 들은 적 없어요? 이러니까 그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근마켓에 수건을 여기 안 쓰는 수건을 갖다가 거래를 해가 갖고 왔는데 마침 그때 보자기를 사갖고 주더래요. 근데 그거 들고 애가 계속 아파요. 어제도 왔다 갔거든요. 이제 그거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 나쁜 기운이 따라오니까 그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굳이 내가 그걸 쓰겠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닦아갖고 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구독을, 왕자를 쓰는 붙이든지, 그런 것도 효용이 또 이제 있다. 다른 또 방법 비방이 있어요. 그걸 해갖고 사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 질문 또 하나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의 이제 멘토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따르면 그 청와대에 귀신이 많아서 바로 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선 안 되고 소위 국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귀신을 받고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귀신이 좀 없어지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신 바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뒤에 청와대를 바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방한 뒤에 용산집무실로 들어가셨죠. 문제는 그렇게 청와대를 개방한 첫날에 많은 분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복숭아 나무가지를 들고 입장하게 했다는 이런 또 뉴스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또 일부 무속인 분들에 따르면 복숭아 나무가지가 귀신을 쫓는 역할을 또 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자, 보살님, 그러면 실제 청와대에 귀신이 많은 게 사실인가요? 많아요. 진짜 많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이제 역사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들이 될 때 무수한 사람들도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원한도 있을 거고, 그러고 이제 청와대 이치가 좀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그 안에 청와대 뒤에 이제 그 산도 그렇고 딱 지형이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는 곳.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사람들 복숭아 꽃 들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귀신들 쫓을 때 우리가 동도지라고 하거든요. 복숭아 나무. 잎만 몇 장 달아가 이게 쳐내고 그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귀신 쳐내는데. 제일 이제 효용이 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 그 청와대를 밟으라 하는 거는 우리가 정월 보름에 지신 밟기 했잖아요. 그래서 앵마기 하고 털을 눌러주면 많은 사람들 눌러주므로 해가 터가 눌리키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개방된 청와대에 국민들이 들어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흔히 귀신 바지가 된다거나 이렇게 귀신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안 좋은 해라든가 안 좋은 측면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냐면 각자의 이게 그런 기운들을 다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누름으로 인해서 거기가 또 사람들만 개방됐잖아요. 또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보시면 청와대 들어가시면 네네. 나오실 때 결과적으로 감옥행 하시잖아요. 그게 풍수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풍수적인 영향도 그런 있어요. 대통령들이 안 좋은 말로의 영향을 좀 끼쳤던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거기로 일단 뭐 주위에 어떤 뭐 보사님 계셨던 주위에 그런 풍수적인 영향이나 이런 걸 듣고 그 부분을 많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또 이 천공 역술인의 또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개방하고 나서 1, 2년쯤 뒤에 귀신들이 좀 사라지면 그때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뭐 들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쉽게 뭐 그게 행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만약 거기까지 휩쓸린다 하면 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근데 그거 이제 보살님 생각과 달리 실제 들어가리라고 보십니까?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돌아온다고. 계속 이제 용산에서 계속 근무를 할 것이다. 끝까지 거기서 마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문은 저희가 다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는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우리 보살님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올 한 해 신년 사주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무속인 분들마다 이 두 분에 대한 사주 전개가 크게 반반으로 좀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짧게 통계를 좀 내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좀 구설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무속인 분들의 어떤 공통 의견이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고 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풍파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속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론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사실 다른 무속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분에 대한 정확한 사주 정보를 저희가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보살님께 이 두 분에 대한 신수를 좀 부탁을 드린다 하더라도, 명확하게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딱 두 분의 생년월일, 이 정보만으로 올 한 해 사주, 이렇게 좀 간단하고 좀 짧게 한번 청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올 한 해 신수, 좀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경자생에 오, 죄송합니다. 아이고. 놀라셨네. 잠깐만, 이게 좀 치울게요. 내가 또 넘어. 제가, 사진 찍으려다가. 아이고, 실수를. 저는 순간 뭐가 또 혈염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왜냐면 이것도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 줄 알고. 징조. 있어요. 있죠. 깜짝 놀랐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 한 해 초상집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집안 자체에 상문이 들었고 초상이 나고 곡소리가 나야 된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초상집으로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이게 구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퇴진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상반기엔 더 심하게 이제 하반기 갈수록. 하지만 이제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요번에 이제 선거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좀 목소리가 좀 커지면 연말까지는 갈 거예요. 가더라도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대 항고하십니다. 말을 크게 안 하실 거예요. 끝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셔야 돼요. 구멍 나가야 돼. 올 한 해 내가 해놓은 것만큼 그 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변화가 들어옵니다. 5월 양력으로 한 5월 6월 정도 되면은 일단 이제 뭐 자리에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어떤 쉽지 않은 어떤 조건부나 이런 게 지금 그런 게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대표님한테, 이재명 대표님한테 그런 게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이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여자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여자를 잘못 만난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이제 안에서 지금 시끄러우면 원래 밖에 나가 대주님들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사주 자체 전체를 봤을 때 두 분 다 여자 때문에 하는 일이 가다가 멈추고 이 브레이크가 지금 많이 걸리는 걸로 보여요. 이제 여자 때문이라면 배우자 분들의 이제 영향이 올해도 좀 많이 심할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생년월일이 사실 좀 그 예전이다 보니까 좀 명확치 않다. 그래서 음력 10월 22일인지 23일인지 좀 불명확해가지고 그거 상관없이 제가 지금 영어로 본 것도 있고 이제 사주는 생년월일은 감안하는데 신명을 청할 때는 제가 이제 저희 신명도 청하지만은 이분들 조상님들까지 다 청해갖고 지금 얘기를 듣는데 상세한 건 제가 이제 이게 방송에도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 5월 6월이 지금 고비입니다. 그런 고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위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넘기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들이 이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구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한쪽에서는 지금 소리가 높아질 거고 한쪽에서는 입 다물고 계속 가실 거예요.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님은 계속
물고 가실 거고, 물어도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항구하고 가실 거예요. 그런 형세가 조금 더 올해는 좀 지속될 네, 것으로 네, 보인다. 네. 라는 지금 말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원래는 납작업 들고 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치고받고 소리를 높였다가는 이제 데려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무난히 넘어가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네. 운세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올 초에 좀 큰 액땜을 좀 한번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좀 안 좋은 부분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시는지. 지금 이제 어떤 뭐 좋은 이야기나 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 사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뭔가 한 가지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걸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마무리가 돼야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보여야 큰 소리 치시는 분인데 올해는 좀 많이 자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리 크게 내는 것보다는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시다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좀 정치권 동향을 좀 잘 보고 내년에 또 다시 한번 보사님 모시고 또 사주를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실 수 있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보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갑진년 새해 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2024년 이제 청룡의 갑진년에는 제일 지금 이제 우리 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부분, 부동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부분은 상반기에 좀 힘들어요. 하반기 가야, 연말쯤 가야 어느 정도 좀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상반기에는 지금 이제 뭐 선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7월 양력으로 7월 8월 이래 넘어가면서 조금씩 뭔가 지금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경제나 이게 조금씩 펴지는 것도 보이고, 그거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 이제 K-팝, 음식, 그리고 이제 청소년, 예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활동이 되겠고, 그 관광문화 이게 지금 많이 뜰 거예요.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자중을 하셔야 되겠고, 금전 부분이나 지출 이런 것도 좀 가계부를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계신 시청자 우리 국민분들께서 상반기는 조금 더 버티고 힘을 내시고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은 기운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오늘 보상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